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굿모닝 헬스. 오늘도 5분만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줌바 피트니스로 함께 하겠습니다. 줌바 피트니스 강사 이혜훈 씨, 그리고 개그우먼 장미연 씨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는데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주 화요일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줌바 피트니스 강사 이혜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5분 운동 줌바 피트니스 중에서 어떤 동작인가요? 네, 오늘 배워보실 동작은 꿈비아라는 동작인데요. 네. 꿈비아. 왠지 뭐 먹는 음식 이름 같기도 하고. 네네. 꿈비아는 콜롬비아의 카리브해 지역에서 유래가 돼서요. 네, 4분의 4박자를 이용하는 전통 민속 음악입니다. 아, 그래요? 네, 콜롬비아의 상징이기도 하죠. 네. 4분의 4박자라고 하니까 우리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도 조금 되는 느낌은. 네. 첫 번째 동작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배워보실 첫 번째 동작은 슬리피 레그라는 동작입니다. 네. 오른쪽으로 오른발을 디디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여주시면 되세요. 이때 중요한 점은 골반이 위로 올라가셔야 되세요. 반대로도 네. 하나, 둘, 셋. 네, 이때 손은 위로 고정을 시켜서 같이 움직여주세요. 반대도 하나, 둘, 셋. 옆구리 살 빠지겠는데요? 네. 이 동작은 발을 디디면서 골반을 올려주기 때문에 힙과 허리 라인을 아름답게 해주는 효과를 주세요. 살짝 걸어주시고 골반을 올려주세요. 반대쪽도 하나, 셋, 둘, 네, 다음 동작은 마체테라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은 골반 넓이만큼 벌리셔야 되세요. 마체테. 네. 골반 넓이만큼 벌린 상태에서 양손을 허리에 두시고요. 우리 스쿼트라는 동작 앉았다 일어났다 동작 많이 하시죠? 이 동작을 응용을 하실 거예요. 오른발을 앞으로 가셨다가 다시 제자리, 다시 뒤로 제자리. 이때 앉아주시고 일어나시고 뒤로 손도 같이. 그렇죠. 팔에 칼날이 있다서 가시고 베어나듯이 하시면 되세요. 네, 그렇죠. 이거 부부싸움 이후에 굉장히 잘 되겠어요. 예. 셋, 슛. 소리까지. 소리까지. 그렇죠. 잘하시고 계세요. 자, 반대도 연결해서 해볼까요? 시작. 네, 스쿼트도 힘든데 응용하려니까 더 힘드네요. 네네. 다음 동작은 뭔가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배워보실 동작은 원 레그 포 앤드 백이라는 동작인데요. 오른발을 바닥에 놓으시고 약간 다리를 45도 옆으로 비틀어주세요. 약간 비틀까요? 그 상태에서 왼발을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자연스럽게 팔이 움직여 주셔야 되세요. 이때 다리가 있는 쪽 방향으로 골반이 옆으로 누워있는 팔자가 되게. 원, 투, 원. 골반이 좀 돌려줘야 되는군요. 네. 과하게 돌리셔도 되세요. 과하게. 투, 원, 투. 마음은 있는데 원, 투. 몸이 안 간다는 역시나 거. 반대로도 시작. 원, 투, 원, 투, 원, 투. 앞에, 뒤에, 한 20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세 가지 동작을 또 한 음악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음악에 맞춰서 세 가지 동작을 연결해서 해보실 건데요. 음악이 나오시면 신나고 경쾌하게 따라주시면 되세요. 알겠습니다.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동작은 전혀 생각이 안 난다는 거. 그러면 음악 주세요. 네. 네, 투, 원. Pasaste por mi vida, también por mi corazón. Pasaste por mi cuerpo y me dejaste un buen sabor. 자, 이제 두 번째 동작 마체테. 시작. 반대로 슉.
no sabes cuánto. 자, 마지막 동작. 반대로. A이고.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데요? 아이고야. 이게 은근히 숨이 차네요. 아유. 네, 정말 이렇게 스쿼트를 활용한 동작 그리고 네. 또 어깨와 허리를 펴고 하다 보니까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될 것 네, 네, 같아요. 맞아요. 장미아 씨 어떠셨어요? 할 때는 너무 정신없었는데 지금 하고 나니까 굉장히 몸이 좀 개운한 느낌이 드네요. 네. 그리고 허리 쪽하고 엉덩이까지 좀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줌바는 한 시간에 5분만 하셔도 많은 이렇게 지금 심폐지력이 뛰잖아요. 네. 그래서 5분만 하셔도 유산소성 운동이 강하기 때문에 아. 네, 즐겁게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네.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까지 같이 할 수 있을 네, 것 네, 네.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만 따라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하셔서 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떤 동작 준비되어 있나요? 네, 다음 주에 배워보실 동작은 전신을 긴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플라멩고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플라멩고 우리가 춤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니야. 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5분 운동 정리해 보겠습니다. Pasé por la oficina, también por el callejón. Pasé por nuestra esquina donde todo comenzó. Y aunque ya no estabas ahí, yo te vi, yo te vi, yo te vi. Yo te viví, aunque ya no estabas ahí. Me dicen que te fuiste, tal vez para otra ciudad. Y no dejaste ni un chisme de dónde fuiste a parar. Y aunque ya no estabas ahí, yo te vi, yo te vi, yo te vi. Yo te viví, aunque ya no estabas ahí. 자, 운동 잘 하셨죠? 이번에는 알짜배기 건강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비 책 시간인데요. 네. 5분 운동 함께 하신 장미화 씨 계속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매주 이렇게 화요일마다 운동하시는데 네. 좀 효과를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볼라 그랬는데 네. 딱 효과가 딱 시점이 됐거든요. 네,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월드컵을 하네, 거기 맞춰서. 그러니까 밤에 또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뭘 먹어야 되니까 네네네네.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머리로는 계속 야식 안 돼 하면서도 손은 돼 하면서 주문을 이미 하고 있잖아요. 아, 그리고 그게 재미잖아요, 사실. 예, 제 주변에서도 특히 저만 해도 네. 월드컵 밤에 한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야식을 좀 준비하지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치킨집이 낮부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미 이제 사전 주문 예약을 받으니까. 특히 우리나라에 경기가 네. 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 후반 10분 남겨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낮에부터 미리 미리. 주문해서 우리 몇 시에 갖다 달라. 예. 그런 분들이 많다 그래요. 맞아요. 네. 축구는 또 보면서 치킨을 뜯어야 또 뜯는 맛이 그래, 있는데 맞아. 문제는 이런 야식이 건강에는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야식 정말 포기하긴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오늘 맞습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야식을 먹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방법들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이나겸 식품영양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나경 교수님도 야식은 드시죠? 네네 먹죠. 그래서 인간적이시네요. 응원하면서. 네. 인간적이시네요. 예.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시네요. 네. 드실 줄 알았더니. 장미아 씨는 어떤 네. 야식 좋아하십니까? 아, 저는 뭐 그래도 좀 먹으라 그러면 치킨. 역시 치킨이. 네, 반반씩 시켜갖고 네. 양념하고 프라이드하고. 아. 왜 이렇게 좋아하지나? 네. 생각만 해도 요즘에 행복하네요. 간장 베이스도 많고 이런 아, 종류가 워낙 많아서. 저 같은 네. 경우는 간편하게 컵라면 물 딱 부어가지고 컵라면. 그래요? 후루룩 하고 끝나거든요. 오. 그 김현우 컵라면도 작은 씨는- 컵이 있잖아요. 네, 안 작은 돼요, 컵. 저는. 작은 큰 컵을 걸로. 네. 좀 생각해서 먹어야지 않고 그냥 김밥이 있어 막. 아. 그 옆에 치킨이 있고 오. 족발도 있네. 어머. 왜 작은 컵을 먹은 거야? 처음부터 큰 컵을 먹을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오, 야, 너무 다양하게 먹는다. 근데 이 치킨에 피자, 족발 이런 것들이 사실 입과 위장을 행복하게 만들긴 하지만 알고 보면 이제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야식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엄청 발달했죠, 우리나라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야식들이 하나같이 칼로리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뭐 합리화긴 한데 맛있으면 0칼로리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그리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나 진짜인 줄 알았어. 저도 진짜 그 0칼로리라는 말을 너무 믿고 싶은데요. 네. 현실은 사실 우리가 먹는 야식 자체가 칼로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나 한 끼 식사 분량을 훌쩍 넘어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한 것들 보고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칼로리들. 일단 민 원장님은 야식 먹습니까? 안 드실 것 같아요. 안 드실 것 같은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인간적이다. 자, 그러면 야식 칼로리 한번 제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식으로 먹는 것들, 보통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136. 이 중에서 칼로리가 제일 낮은 겁니다. 그 정도는 그래도 받을 만한데. 착한 그죠? 야식. 네. 착한 야식, 그래요. 착한 야식. 자, 뭘까요? 뜯어보죠. 요거는 짜잔. 쌀밥이네요. 쌀밥. 네, 사실 이 쌀밥 같은 경우에 100g당 지금 한 136칼로리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밥 한 끼를 먹게 되면은 한 300에서 한 360칼로리 정도 나오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밥만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반찬도 같이 드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칼로리 자체가 높아져서 한 700칼로리 정도 한 끼 식사에. 그러니까 밥 한 100g은 136 네, 칼로리. 네. 예. 근데 우리가 잘인고비도 아니고 그렇죠. 여기다 뭔가를 쌀밥만 같이 먹을 먹어야지. 예.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따진 거예요. 네, 네. 100g이라는 거. 두 번째 이제 점점 높아집니다. 238 칼로리. 앞자리가 바뀌었네요. 이건 뭘까요? 족발. 생각보다 족발이 생각보다는 칼로리가 낮네요. 네, 네. 네, 아마 기름기를 빼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그렇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야지 되는 게 네네. 1인분이 한 300g 정도 아이고. 되거든요. 그렇지, 이게 100g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지금 100g당 어떡하니? 238칼로리니까 지금 저희가 1인분 정도 잡았을 때 한 네. 714칼로리 아이고, 정도 된다고 높네, 그렇게 보시면 따지니까. 되죠. 네, 네. 아, 이게 우리가 그 기준을 잘못 잡았네요. 트릭이네, 이게. 그렇죠. 좀 전에 그 족발 보인 게 한 100g 정도 되나 봐요. 네, 네. 그 정도는 저걸 먹어야 누구 입에 갖다 되는데. 붙입니까? 저 뼈 바르고 나면 먹을 게 없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누구 입에 갖다 붙이고. 족발은 다 뼈값이야.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100g으로 잡은 게 잘못이야. 그러네. 300g 좀 잡아줘야 가슴에 팍 와닿는데 경각심이 이걸 보니까 좀 약한데 이런 생각 들어요. 아, 우리가 잘못 되네요. 잡았어요. 그렇죠. 예. 다음에 그러니까- 300으로 해주세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100g씩만 잡아도 일단 높은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엄청 높은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네. 100g으로 한번 해보죠. 자, 세 번째는 357 칼로리. 100g당. 야, 요거는 조금 이건 숫자가 많이 올라가네, 그죠? 중간 예. 정도인데. 아, 이게 치킨이 벌써 나왔어요? 오, 치킨.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또 100g이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그죠? 그럼 우리가 보통 300g은 먹는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어머나 거의 뭐 한 1900 가까이.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네요. 300g이 뭡니까? 닭 한 마리 다 먹죠. 닭 한 마리만 600g 정도 되니까. 그거 먹는 게 아니라 맥주도 같이 먹어요. 네, 네, 그렇죠. 미안합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저희가 하루에 필요한 섭취 칼로리를 닭 한 마리로 다 드신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칼로리 자체가 지금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프라이드가 저렇다는 거고. 네, 네. 그 제가 좋아하는 양념은 거기에 양념이 있으니까 칼로리가 더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튀긴 다음에 양념을 묻히니까. 그렇죠. 양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단맛과 또 매운맛, 또 약간 짭조름한 맛 이런 거를 다 골고루 느끼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물엿이라든지 또는 설탕을 넣어가지고 소스를 만들기 때문에 네. 사실 물엿 칼로리가 100g당 한 332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네. 사실 양념보다는 오히려 프라이드 치킨이 조금 더 칼로리가 낮다고 보시면 오히려. 네네. 야, 대단하네요. 일단 문제는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357. 네. 뭐 물론 닭 한 마리면 아까 1,800 칼로리 정도 된다고 했지만 이제 중간인데 치킨이 벌써 나왔단 말이에요. 남은 건 도대체 뭘까요? 그러게 나머지는 뭐야 도대체? 치킨이 뒤쪽일 줄 알았는데. 437 칼로리. 피자. 이게 기름지구나. 이것도 100g 기준이잖아요. 네. 한 판 다 먹으면 엄청나겠네요. 한 판 다 먹으면 우리가 월드컵에서 직접 뛰어야 되죠.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뛰어도 잘 안 빠질 고칼로리네요. 거예요. 야. 자, 이제 마지막이 궁금합니다. 예. 446.15 칼로리. 치킨의 2배 정도인데.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도대체?
컵라면요? 아까 최혜정 씨가 즐겨 먹는 컵라면? 제가 즐겨 먹는 컵라면인데 그게 저렇게 높아요? 아니, 생각보다 높네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컵라면 같은 경우에 건조식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칼로리 자체가 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시는데 수분이 많은 이런 식품에 비해서 이제 단위 중량당 영양분도 많고요. 사실 기름에 튀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칼로리 자체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난 잘못 먹었네. 이거 국물만 안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컵라면은 다 만들어 놓고 국물은 안 먹고 건더기만 먹든지 아니면 차라리 컵라면을 뜯어서 과자처럼 부셔 먹었거든요. 그 잘못한 거네 지금까지. 그래도 물까지 먹었으면 더 쪘겠죠. 그나마 잘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월드컵 기간을 맞아서 야식에 대한 칼로리 따져봤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조금은 이 정보를 참고하셔서 드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습관적으로 월드컵 기간뿐만 아니라 매일 야식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겠다는 분들이 이제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한두 분 정도는 아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먹거나 어떤 특정 상황에서 먹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계속 야식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은 일종의 병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약간 식이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이른바 야식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일반적으로는 뭐 저녁 7시 이후에 먹는 식사량이 전체 식사량의 50%를 넘기는 경우, 이거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아침에는 별로 입맛이 없다가도 저녁이 되면 갑자기 먹을 게 땡기고 잠을 잘 못 자시는 경우에는 야식증후군을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냥 그게 하나의 나쁜 습관인 줄 알았더니 또 병명까지도 있네요. 근데 야식을 먹으면 보통 야식 먹고 소화를 다 못 시키고 자잖아요. 그럼 아침엔 입맛이 없고 점심도 좀 대충 껄끄럽고 저녁 먹고 또 야식 먹을 시간 되면 그때는 또 뭔가 먹고 싶고. 악순환이. 제가 보니까 맞아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 도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얘기하신 것처럼 소화가 잘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야식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또 자주 과도하게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역류성 식도염은 물론이고요. 뭐 위염이나 소화불량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칼로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비만의 위험성도 증가하게 되죠. 거기다 최근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녁 늦게 간식을 드시는 경우에는 이 간식이 기억력 저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뭔가 많이 잊고 싶으신 분들은 드셔도 되겠네 그러면.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요즘에 오늘은 좀 비가 오지만 좀 더웠잖아요. 그래서 특히 토요일 밤 되면 한강에 사람이 물반 고기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무 많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보면 치킨에 맥주를 먹고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 치맥 뽀글이라 그래가지고 라면을 거기서 즉석에서 그렇죠. 그렇게도 먹고 있고. 줄 서가지고. 근데 역시 여름에는 시원한 맥주에 이 치킨을 좀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 치맥이 저는 정말 환상의 짝꿍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깊게 보면 환장의 짝꿍이라 그래요. 나랑 환장하게 만든다 그러는데 정말 그래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이제 치킨이 워낙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한류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외국인들도 이제는 치맥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는 게 건강학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고 특히 통풍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풍은 우리가 잘 아는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 이름 자체도 얘기하신 대로 통풍인 게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라는 뜻이거든요. 통증이 굉장히 심각한데 주로는 뭐 엄지발가락 쪽이나 발목같이 하지에 있는 관절에 생기는 일종의 관절염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게 빨갛게 붓고 굉장히 아파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이거든요. 근데 이런 통풍이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완치도 어렵고 자주 재발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예방이 가장 중요한 질병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환장의 짝꿍이라고도 표현을 했었는데 치맥하고 통풍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통풍이 생기는 원인 자체가 요산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고요산 혈증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요산은 주로 치킨처럼 굉장히 기름진 음식에 많이 들어있게 되고요. 여기다 맥주에 있는 성분은 요산의 생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먹을 경우에는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서 통풍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게 되죠. 불 지르고 기름 붓는 경이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고 예전에 염경환 씨가 통풍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보면 녹한데도 신발을 못 신는 거예요. 맞아, 슬리퍼 신고. 그래갖고 슬리퍼도 겨우 신고 와서 제가 통풍이 저렇게 아픈 거구나 그걸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아까 김현욱 씨도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꼭 배가 고파서 출출해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재미잖아. 또 재미도 있잖아. 야, 너 아빠랑 이렇게 월드컵 경기 보면서 딱 먹으면서 이런 어떤 추억도 좀 있고 이게 또 안 먹을 수 없는 게 또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좀 칼로리 낮은 음식을 먹으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야식이 있다고 하는데 정민 요리연구가를 모셔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른 들어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빨간 머리 앤처럼. 네. 제가 잠깐 이동을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맛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야식 상가득. 기대됩니다. 이야. 보기만 해도 행복한. 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어떤 대표적인 야식을 또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3가지 준비했어요. 3가지나 준비했어요? 네. 아, 골라 먹을 수 있는. 네, 좋다. 3가지 네. 준비했는데 네. 첫 번째는 새콤달콤, 달콤새콤 이러면 골뱅이 무침. 알고 골뱅이. 벌써 친구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 냄새가 좀 나야죠. 해물 파전 준비했고요. 오늘 비 오는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입가심 할 수 있는 차차차차삭 소리 나는 네. 감자칩 준비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3가지를 언뜻 들어서는 이거 네. 건강한 야식이 아닌데? 맞아. 기름에도 튀기고. 네, 양념 그렇죠? 들어가죠. 야, 거기다가 무슨 파전 이러면 기름 엄청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분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네. 걱정 조금 놓아드릴 수 있게 포인트가 네. 되는 재료들을 하나씩 집어 넣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지난 토요일에 축구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준비하면서 마트 갔더니 남자분들 고르시는 거는 맥주, 그치. 오징어, 맞아요. 호, 과자 이런 거 고르시고 오징어도 그냥 오징어 아니에요. 버터가 발라져. 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저처럼 주부들은 그 와중에도 음식을 좀 해주시려고 네. 식재료들을 고르시는데 저처럼 골뱅이 소면 이런 거 고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조금 더 칼로리 낮추고 네. 밤에 먹어서 부담 덜한 재료를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골뱅이. 골뱅이 무침. 골뱅인데 혹시 뭐 좀 팁이 있나요? 골뱅이는 네. 맛있는 골뱅이 고르시는 게 팁이고요. 네, 그렇죠. 뭐 요즘에는 네. 통조림으로 많이 나오니까 네. 편하게. 근데 사실 요즘 골뱅이를 그냥 드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한데 네. 요 과정이 조금 귀찮고 번거롭긴 하더라도 네. 요 과정을 해주시면 골뱅이를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어떤 과정이죠? 일단은 골뱅이를 끓는 물에 네. 한번 살짝 데쳐내는 건데요. 네. 통조림에 있는 골뱅이도? 네네, 꺼내가지고 국물은 다 버리지 마시고 보관을 해두셨다가 네. 소스 만들 때 넣으시면 돼요. 아, 그게 팁이네요. 네네. 국물은 다 버리지 말고 네. 소스 만들 때 써라. 네. 근데 이 골뱅이가 그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이 골뱅이는 100g당 한 86칼로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고단백이면서 또 네. 저지방이기 때문에 사실 살찔 염려가 좀 덜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고단백 저지방. 네. 네. 골뱅이가 그렇군요. 그리고 골뱅이가 술안주로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 그 그렇죠. 이유가 간에 그렇게 좋다는 얘기를 누가 하던데. 우리가 보통 간 해독 그러면 이제 타우린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네. 이 골뱅이에 타우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해독 작용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또 네. 만성 음주하시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고지혈증이나 지방간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네. 여기에 도움을 주는 예방 효과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야식과 함께 또 한 잔 이렇게 드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에 같이 드시게 되면 해독 작용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아예 독을 안 먹으면 되는데 독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해독할 수 있는 뭔가를 넣어주긴 넣어주네요. 그렇죠. 네, 아유. 그나마 다행입니다. 요즘 월드컵 보면 네. 밤이나 새벽에 많이 해서 잠 못 주무시고 피부 푸석푸석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예. 맞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경기뿐만 아니라 네. 다른 나라 경기까지 일일이 다 챙겨봐야 되니까 잘 시간이 부족하고 피부가 희한하단 확실히 말이에요. 좀 푸석해지는 것 같긴 최준 씨 해요. 같은 분들이 많아요. 이해가 안 돼요. 평소에 축자도 모르는 맞아요. 분들. 월드컵 기간에는 열정이 분위기야, 분위기. 거죠. 이게 네, 몸을 타는 축제니까.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골뱅이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요? 아까 고단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히스틴이라고 하는 점액질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서 피부 이제 노화를 좀 예방해주는 데도 효과가 있고요. 또 같이 함유되어 있는 아연도 피부 세포의 재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성분들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쨌거나 여기저기 좋은 게 골뱅이네요. 그래요. 저도 예. 되게 만만하게 봤거든, 골뱅이를.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너 골뱅이 되지 마라. 이렇게. 그런 표현. 술 마시고 술 마시고 골뱅이 되지 마. 저는 여기 아줌마 여기 골뱅이 하나 추가요. 예전에 예. 그랬던 게 생각이 났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데치니까 괜찮은 아이들이에요. 좀 더 쫀득쫀득해지는 쫀득쫀득해지는 느낌인데요? 그런 효과가 있네요. 네, 약간 쫀득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렇게 데친 후에 그냥 두게 되면 여열이 남아서 네.
계속 익어갈 수가 있잖아요. 아이스 그렇죠. 샤워? 네, 한 번 정도 찬물에 찬물에. 물에 담그게 되면 네. 골뱅이의 단맛이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찬물에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살짝 갑자기 춥게 해가지고 확 잡아주는군요. 네, 탱글탱글하고 쫀득쫀득하게 우리 냉탕 온탕 냉탕 온탕 다니는 것처럼. 우리 면도에 삶았다가 찬물에 네. 빨리 씻으면 이게 쫄깃해지는 것처럼 그렇죠. 똑같이. 김현우 씨 또 입에 또 침 튀긴다. 근데 골뱅이 워낙 좋아하는데. 얼음에 하면 이제 조금 더 나은가 봐요. 아무래도 그냥 물에 담게 되면 물이 계속 빠지잖아요. 맛있는 그러니까 맛이 얼음으로. 빠지니까 네. 얼음에 잠깐 둬서 좀 겉을 단단하고 시원하게 만들어주면 맛이 더 이상 빠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두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양념장 해야 되지 않아요? 양념장 하기 전에 네. 제가 오늘 칼로리 낮춰드린다고 네. 했잖아요. 칼로리 낮춰 쓴 양념장이 있어요? 우리 골뱅이 먹을 때 네, 소면. 빠지지 않 그렇죠. 소면. 소면. 네, 소면. 소면이 꽤나 면이 좀 밀가루고 이래서 칼로리가 있죠. 소면을 그래, 대체할. 밤에 좀 먹으면 약간 소화가 조금 안 될 수 있죠. 준비한 게 네. 곤약면입니다. 이게 칼로리가 굉장히 낮죠. 네, 곤약면. 곤약면은 시판에 파시는 걸 준비하셔서 네. 이렇게 끓는 물에 넣고 1분 정도만 데쳐내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곤약은 그냥 먹어도 되지 않나요? 그냥 먹어도 되는데 약간 데쳐냈을 때 식감이 훨씬 좋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특히나 1분. 이 곤약이 면으로도 나오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요즘 곤약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네. 이 곤약은 사실 다이어트 식품으로는 굉장히 최저격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되는데요. 맞아요. 보통은 저희가 밀가루 소면을 익혀가지고 보통은 많이들 드시잖아요. 네. 근데 칼로리 자체가 한 300칼로리가 넘게 되는데 네. 곤약 같은 경우는 한 6칼로리 정도밖에 안 돼서 네. 저칼로리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에 또 머무르는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네. 포만감을 주어서 저희가 좀 많이 드시더라도 좀 다른 걸 드실 염려가 전혀 없으시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사실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좀 변비 이런 거 걱정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안에 글루코만난이라는 식이섬유소가 또 있어가지고 변비 예방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곤약은 그 특징이 위에 오래 머무는군요. 네, 밀가루는 포만감을 빨리 주게 소화되는데. 되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왜 라면이 생각보다 되게 높았잖아요. 칼로리가 맞아요. 컵라면이. 네. 그때 곤약 면을 끓여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네. 곤약을 이용한 컵라면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여성분들 왜 꼭 그런 거 할 때 짬뽕 이런 거 먹고 싶잖아요. 네. 짬뽕 면 대신에 짬뽕 너무 곤약면 넣어가지고 해 먹어도 참 맛있어요. 네. 그래요. 자, 그럼 요거 1분 정도 삶았어요. 새삼 느끼는 건데 했더니 김현욱 씨는 인스턴트에 참 강해. 그죠? 예. 무슨 면 워낙 파는지 좋아하다 알아. 보니까 특히 면에 있어서는 제가 아, 네. 면의 왕자. 수준입니다. 예. 투명했던 곤약면이 네. 살짝 데쳐내니까 하얗게 하얘졌죠. 나네. 요 정도면 딱 되는 거예요. 얘도 찬물에 네, 찬물에. 해보는군요. 네. 아, 하얘지니까 네. 눈속임도 있네요. 마치 소면 같아요. 어. 투명하면 이거 먹어서 이거 뭐 간에 기별이나 가겠어 이런 맞아요. 느낌인데 맞아요. 네. 이게 하얘지니까 네. 그래, 김현욱 씨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웬만하면 물기가 조금 없어야 그렇죠. 소스들이 잘 묻을 맞아요, 수 맞아요. 있으니까 네. 잠깐 물기를 이렇게 제거를 할게요. 네. 그리고 물기 물기를 제거하는 동안 제거하고. 오늘 소스 바로 만드는데 소스가 좀 중요한데 사실 소스는 저녁 때 먹는 야식 중에서 조금 피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세요. 소스가. 네, 당 성분도 많이 들어가고 네, 네, 붓기도 네, 네. 하고 고춧가루 맞아, 이런 맞아. 것들 맞아요. 나트륨이 좀 많다고 생각하셔서 네. 오늘은 올리고당 이런 것보다는 아. 집에 있는 매실청. 매실청 기왕이면. 소화도 좀 잘 되고 그런 네, 음식들이니까 네. 매실청을 이용을 네, 하시면 네, 되는데 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예, 정민 선생님 네. 지금 10분 남았는데요. 그래요? 요리가 세 가지라면서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예. 네, 가능합니다. 뭐 생방송이니까 우리가 길어진 물거를 네. 빼야 돼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든가, 예. 네. 오셨던 그래도 때 많은 분들이 세 가지를 이미 우리가 발표했기 때문에 아, 기대를 네. 하거든요. 제가 쓱쓱 밀어서 넣을게 한번 네. 보세요. 자, 지금 고추장, 고추장, 마늘,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죠? 네. 그다음에 오늘의 포인트는 매실청.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매실청도 있지만 네. 골뱅이 국물. 아까 골뱅이 아까 골뱅이 국물. 국물. 요거 버리지 남겨놨던 마시고. 거. 캔에 남았던 골뱅이 국물. 네. 맛술. 맛술도 비린내를 위해서 넣고. 맛술. 아, 그렇죠. 그리고 네. 새콤달콤의 대명사 식초. 아, 식초. 야, 이거 뭐 보기만 해도 그냥 침이 막 고이네. 그리고 네. 네. 잘 저은 후에 마지막에 매실청을. 네. 넣어주시고 네.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와우. 근데 사실 정말 맛있는 소스를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네. 만들어주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숙성을 숙성. 시키면 식초 맛이 쨍한 게 조금 수그라들면서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진해지겠죠, 네, 맛이. 하지 말고. 깊어지겠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만들어 놓으면 약간 네. 걸쭉하게. 네, 되네요. 걸쭉하게 변하기도 아, 해요. 정말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둔 걸 가지고 네. 시간이 없다 하니 바로 제가 해드릴게요. 네. 요거 만능 양념장인데요. 네.
요거 좀 만들어 놨다가 그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여기저기. 그때 쓰면 되겠어요.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우, 나는 그냥 비빔면도 좋아하는데 거기서 먹어도 되겠다. 안 좋아하는 거 얘기 좀 해봐요. 안 좋아하는 거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골뱅이 먼저. 골뱅이 먼저 넣고요. 네. 골뱅이 제가 좀 크게 썰었어요. 왜냐면 좀 큰 골뱅이가 좋더라고요. 아. 식감이 입에서 있을 맞아요. 때. 맞아. 골뱅이 너무 작으면 또 조금 맛이 없어 보여. 이에 껴 그리고 씹기도 전에. 아, 그래요. 네. 곤약면은 비벼드릴까요? 따로 드실래요? 비벼야지. 비벼주세요. 네. 네. 그리고 채소는 요즘 집에 있는 거 냉장고 갖가지. 파먹기 요런 막 하니까 네. 해주실 때 꼭 당근, 오이만 오이, 양파. 넣어서 해주시고 아, 오이는 꼭 들어갔으면 네. 좋겠다. 네. 네. 식감이 좋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버무려 드릴게요. 네. 얼른 버무려 주세요. 자, 얼른 버무려서. 요리할 때 저런 마음이 급해. 막 되던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남편처럼 옆에서 하고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네, 그러니까.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고 있고. 아유, 좋다. 지금 몇 년 차인데 이것밖에 못 버무리나 막 이러고 있고, 진짜. 예. 오, 일단 색깔이 너무 좋아. 어우, 향도 좋아요. 아, 맛있어 보여. 새콤한 향이 네, 나면서. 새콤한 향이 나죠? 네. 자, 드셔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예. 그냥 저희가 통째로. 어우. 이야. 이거 뭐 손으로 주시려고? 아니, 요거를 좀 잘라서 드리려고. 다 드실 수는 잘라서. 없잖아요. 일단 골뱅이 먼저. 네. 잘라지겠습니까? 네. 네. 어때요, 골뱅이? 너무 맛있어. 아유, 야. 엄청 너무 적당하게 달달하고 새콤하고. 곤약을 먹어야지. 네, 그냥. 세상에. 어떡해. 시간이 없어요. 자, 레시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세상에. 다음 요리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나 저것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 시간도 없고 그냥 이거 먹으면 좋겠는데. 아니, 쭉 빼버렸어, 그 사이에. 네. 더 먹고 싶은데. 자, 다음은 이제 파전이죠? 네, 파전인데요. 붙일 거예요. 네. 전 부칠 때 밀가루 내지는 부침가루 이런 거 그렇죠. 사용을 하셨는데 네. 우리는 야식이에요. 칼로리를 낮춰야 좀 돼. 낮춰야 돼요. 어떻게 네, 어떻게? 낮춰요? 제가 좋아하는 네. 미강가루를 가져왔어요. 미강. 굉장히 생소해요. 미강가루. 네. 미강이라고 하면 일단은 조강지처가 튀김가루인데. 먹던. 아, 그래요? 조강지처가 좋다. 아니, 거기 쌀 겨와 이걸 같이 먹던 철학. 네. 교수님 미강가루가 뭐죠? 네, 보통 미강 하면은 뭐지라고 떠올리시는데 네. 우리가 보통 쌀겨 그러면 많이들 아시거든요. 네. 현미를 저희가 빻아가지고 도정을 할 때 나오는 그 쌀겨 가루를 곱게 분쇄를 해가지고 만든 게 지금 보시는 바로 미강 가루입니다. 네, 칼로리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처럼 밀가루만 가지고 전을 부치시는 것보다 이렇게 미강 가루를 같이 섞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더 맛도 고소하고 네. 또 맛이 부드럽고요. 또 칼로리 자체가 낮기 때문에 예.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강가루만 쓰면 이제 부침이 안 되니까. 네. 여기 이제 네. 밀가루를 밀가루에다 좀. 살짝 네. 섞어서. 살짝 넣어가지고 잠깐만요. 파전인데? 네. 파전이지만 미강 네. 지금 그 반죽을 그냥 바로 부었어요. 네, 조금 붓고요. 그다음 파가 위에다가. 달라붙을 아, 곳이 파를 위에다가 필요하잖아요. 얹어요? 네. 네. 오. 약간 파가 이제 달라붙을 이건 진짜 파전 아니야? 뭔 줄 알았어. 아니, 파만 있잖아요. 말 그대로 파전이네요. 우리가 파전으로 해요. 파는 속에 숨어 있는 걸 생각하는데. 네, 그리고 위에다가 살짝 아, 위에다가 네, 한 번 더. 살짝. 왜냐하면 파가 이렇게 늘러붙을 곳이 없으면 네. 나중에 다 떨어져가지고 되게 불편해져요. 야, 이러면 진짜 칼로리 낮겠다. 네, 네. 그동안 우리는 파전을 먹은 게 아니라 밀가루전을 먹었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이렇게 하면 칼로리가 낮겠어요. 지금. 집에서 하니까 또 이렇게 해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밑쪽에 면이 너무 많으면 파가 익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네. 약간 밑쪽에 이렇게 네. 파가 팬에 닿을 부분을 좀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네. 오늘은 저는 네. 약간 집에 있는 해물 중에서 오징어와 네. 새우만 준비를 했는데요. 아, 위에다가 다른 또. 거 좋아하시면 더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아,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그냥 반죽에다 파랑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러네요. 귀찮으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칼로리가 낮을 것 같은데요? 네, 칼로리가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계란물을 위에다가 한 번씩 붙여서 접착제처럼 딱 붙여주시면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오. 순서를 잘 기억해야겠네. 예.
아니 그냥 뭐 좀 붓고 위에다 파 올리고 그 위에 고명 올리고 그다음에 계란 부어주고. 그러니까. 네. 사실 이 미간가루를 팩하는 분들도 봤어요, 제가. 저도 봤어요. 근데 사실 미간가루가 음식 쓸 때 되게 좋은 게요. 된장찌개 같은 거 끓일 때 쌀뜨물 대신으로 이용이 가능해요. 어차피 쌀 겨니까. 네. 팩하는 거 효과가 있죠? 네, 실제로 쌀은 미백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그 안에서도 비타민 A나 비타민 B1, B6, 뭐 철분과 같은 미네랄과 비타민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름철 자외선과 더위에 지친 피부에도 굉장히 좋은 보양식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전이 다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잠시 후에 시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어차피 먹는 거니까. 요거 레시피 이렇게 공개해 드리죠. 네. 우리 정민 요리가께서 애초부터 좀 욕심이 과하셨어요. 저요? 짧은 시간에 3가지나 준비를 하셨다니. 그러게요. 제가 욕심쟁인가 봐요. 우리가 좀 과했어요. 시간을 너무 짧게 잡았어요. 자, 이 파전은 저희가 좀 이따 먹을게요. 네, 그러시겠어요? 네.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기쁘게 출연을 못 하실까봐. 그다음에 이제 감자튀김이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칼로리가 높은 건데 어떻게 낮출 수 있나?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기름을 조금 쓰면 돼요. 근데 우리가 튀김은 말 그대로 기름에 넣어 튀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감자를 이렇게 자르셔갖고 거네요. 물에 잠깐만 담가두시면 전분이 빠져요. 얇게 썰어서 물에 담궈놔라. 물기를 잘 닦은 후에 올리브 오일을 조금만 뿌려서 전자레인지에 4분씩 2번만 돌리면 이렇게 돼요. 프라이팬에 굽는 게 아니라 또는 튀기는 게 아니라 전자레인지를 활용해라. 이제 오븐이 있는 집은 오븐에 구우시면 되고요. 이거 진짜 간단하네요. 오븐이 없으면 준비할 만하네. 말로서 다 끝냈어요. 세 번째 거. 시간이 남는 거 아니에요? 남아 시간이 지금. 이거 어떡하면 다시? 먹어야지. 먹어볼게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4분 정도 돌렸을 때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4분을 돌렸을 때 살짝 오일만 뿌려서 뿌려가지고 레인지에다가 4분 4분씩 2번. 고소할까요? 바삭해요. 한 번 더 돌리게 되면 훨씬 더 바삭하고 고소한 향이 날 수가 있고요. 밤에 야식만 아니라면 뜨거울 때 소금을 조금만 뿌리면 엄청 맛있는 감자칩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좋은데? 이 상태요? 괜찮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아까 못 먹었던 파전도 먹어야죠. 저는 사실 파는 감자칩이 좀 짜서 별론데 이건 지금 소금 간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제 마음에 쏙 들어요 지금. 바삭하니 아주 맛있어요 지금. 어때요? 파전도 우리가 잘못 부치잖아요. 쩐내가 나 기름에.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기름 많이 쓰지 않았고 아까처럼 밀가루를 많이 쓰지 않고 미간가루가 들어간 다음에 파가 주 재료잖아요. 해물하고 맛있네. 파가 밀가루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밀가루 맛만 나는데 파가 가지고 있는 단맛을 충분히 뽑아줄 수 있거든요. 어떠세요? 기가 막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민혜연 원장님께 정리 한번 해주시죠. 야식에 대해서. 사실 요즘같이 월드컵 같은 거 하고 하면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응원하고 이때 이렇게 먹는 게 또 정서적인 유대감도 생기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건강한 야식들 이용해서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건강도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말씀을 제가 시킨 이유는 다음 멘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9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어제 이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건물주에게 중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화재뿐만 아니라 지진, 태풍 등 각종 재난 사고가 끊이질 않아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런 재난 사고들을 미리 예방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예기치 못한 지진에 온 나라가 흔들렸다. 대형 화재도 잇따라 발생.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제대로 대피하는 방법을 몰라 비극을 맞이하는 사람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불안한 현실 속에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끝이 없다는데요.
불행을 희망으로 바꾸는 특별한 생명줄을 지금 소개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운영되는 안전체험관. 최근 발생한 지진과 대형 화재에 사람들의 관심 집중. 특히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 곳이라는데요. 지진, 태풍, 화재, 교통사고 등의 재난 상황을 체험하면서 대피 요령을 익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에 포항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간과할 수가 없다 생각해서 아주 괜찮은 체험이고, 그냥 보는 거하고 또 막상 직접 체험해 보니까 더 기억이 더 잘 남을 것 같아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비상 상황에서 신속히 탈출하는 것이 목표. 안전교육은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깜깜해서 앞이 잘 안 보여서 무서웠어요. 몸에 밧줄을 메고 건물 밖으로 탈출하도록 도와주는 장치인 완강기 사용법도 배울 수 있는데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받고 내려갈 거예요. 자, 뒤로 앉아. 옳지. 10m의 높이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 직접 해보니 어때요? 여기서는 똑바로 할 수 있는데 무서워서 잘 못할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알고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을 해서 도망가거나 탈출할 수 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호기심에 비해 신체 발달이나 안전 지식이 성인들에 비해 미흡하여 잘못된 상황 판단으로 인하여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체험을 해봄으로써 안전 지식을 습득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으로 익혀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철저한 대비만이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겠죠?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력은 끝이 없다는데요. 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안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새로 개발된 초고층 완강기 시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전지킴이 장사유 씨. 어디서 하실 건데요? 이 건물이 22층인데 이 건물에서 최고 높은 층에서 하강 시연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22층에서 내려온다고요?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22층. 보기만 해도 어질어질해지는 아찔한 높이. 초고층에서 재난 때 사용하려고 만든 기기인데요. 특허도 받았고 형식 승인도 다 받아가지고 안전합니다. 직접 제작한 완강기를 착용하는데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장착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 또 확인하는 대표. 가느다란 줄 하나에 목숨을 담보로 탈출.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다는데요. 첫째는 안전벨트를 완전하게 장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완강기를 완전히 설치를 잘 해야 됩니다. 철저한 준비만이 생명을 지킬 수 있답니다. 이제 밖으로 탈출할 차례. 아파트 한 층의 높이를 3m로 계산하면 70m의 높이에서 하강을 하는 셈. 줄에 몸을 의지해 침착하게 땅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건물 계단과 내부는 순식간에 유독가스로 가득 차 질식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강기를 사용해 외부로 탈출해야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진다는데요. 단 40초 만에 무사히 착륙 성공! 초고층용 완강기를 개발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9.11 사건을 처음 보게 됐습니다. 어떤 대책도 없고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4천여 명을 한순간에 전부 다 참사를 했습니다. 기존한 생명만을 구하는 남은 세상에 만들어 놓고 죽으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벌써 18년 됐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도구를 만들고자 오랜 시간 연구 끝에 고층용 완강기 개발에 성공했다는데요. 기존 완강기는 벨트가 일자형으로 되어 있어 팔을 벌리거나 내려가다가 뒤집히면 벨트가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데 대표가 개발한 완강기는 기저귀를 차듯 입는 방식으로 벨트에 장착된 줄을 잡으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답니다. 또한 속도를 조절하는 감속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건물 밖으로 떨어지지 않아 혹시 모를 2차 피해도 예방하고요.
시절의 관광지는 실제 부피가 보시다시피 굵기 때문에 초고층에서도 단단히 버틸 수 있도록 항공용 특수 와이어를 사용해 줄을 제작. 기존의 완강기보다 부피와 무게를 대폭 줄였답니다. 또한 손잡이 형태의 브레이커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소방관이 그 화재 지점하러 이제 5층이나 10층에 들어갔다가 화재가 번져가지고 못 나올 경우에 소형으로 만들어주면은 구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적은 걸 하면 되도록 해서 지금 그걸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생을 바친 노력. 국민 모두가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그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쭉! 자, 이런 다양한 노력들로 인해서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100세 시대를 맞아서 노후에 대한 대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하신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자,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노후 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 준비했는데요. 은퇴 후에도 즐겁게 노후 생활을 즐기는 방법부터 질병 관리까지 다양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평화로운 상암동 채널 A. 김현욱의 굿모닝으로 한 통의 이메일이 날아왔자야. 제가 노후 준비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좀 한번 점검 좀 해주세요. 네네, 점검해드려야죠. 의뢰자 김명자 씨를 찾아 전주로 출동한 제작진. 안녕하세요. 김명자 씨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분이 바로 오늘의 의뢰인 김명자 씨. 김명자 씨의 하루로 알아보는 100세 시대 노후 준비법. 자르고 또 자르고. 어우, 아침부터 엄청 바빠 보이시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감이 많이 붙은 데는 좀 따내고 있습니다. 제2의 직업으로 선택한 감농사. 이렇게 부부가 함께 감농사를 하게 된 이유는? 퇴직하고 할 일이 없으면 외롭잖아요, 이게. 그래서 퇴직 2년 전에 뭔가 노후에 살아가야 할 일거리를 찾느라고 내가 감나무를 심었어요. 노후에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하고는 이런 육체적인 상태가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일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할 수 있는 요 일을 계속 하겠다라는 계획과 함께 그 다음에 대한 설계도 병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 끝나자마자 웬 등산? 어메, 안 힘드세요? 얼마나 자주 산에 오시는 거예요? 거의 매일 다녀요. 그러니까 일이 많으면 빠지지만 산을 다니니까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폐활량도 좋아지고. 김명자 씨 부부가 매일 산을 오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요. 우리 어머니도 절에 위패가 있거든요. 돌아가셔서 부모님들.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산을 오른다고요. 시집 잘 온 줄 알아. 서울로 시집 갔어봐. 이 좋은 공기를 마시는 거. 은퇴 후에 우리의 로망이 이제 노부부가 손을 잡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로 돼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각자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노후에도 부부가 짧게지만 둘이 교감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각자의 취미 생활을 각자 할 수 있는 취미 영역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북마을 주민 여러분, 오는 21일 하북마을 임시회의를 하려 목소리가 왠지 나치근데. 께서는 한 분도 아하, 김명자 씨였군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씨, 지금 무슨 방송 하신 거예요? 내년 1월까지 통상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을 점검하고자 해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다양한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는 김명자 씨. 오늘은 간식을 나눠주기 위해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오, 과일 자르랴 나르랴. 바쁘다 바빠. 오랜만에 뵙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반갑네. 반갑어요.
어르신 한 분 한 분 따뜻한 관심으로 대하는 김명자 씨.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보통 여성들보다는 남성분들의 고독사가 많이 나타나요. 남편의 손을 이끌고 지역사회에 적응시켜주는 그런 배려도 필요합니다. 김명자 씨 덕분에 경로당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렇게럼 즐거운 김명자 씨, 건강 대비도 하고 계신 거죠? 예, 해 있지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 이거 한 3년 됐어요. 이게 뭔데요? 아, 노후의 건강보험 상품이라고 해서 이걸로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해요. 나이가 든 사람도 이게 들 수 있다네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해야 나중에 갑자기 아팠을 때 힘이 들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플 때를 대비해 건강금융상품을 준비했다는 김명자 씨. 요새는 나이가 많고 질병이 있어도 건강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어르신들이 건강금융상품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생활에 대비한 금전적인 대비뿐 아니라 몸이 아프고 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한 치료비 준비의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뭔가에 또 열중하기 시작한 김명자 씨. 오늘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를 한 편 쓰고 싶은데요. 가만히 시간 있으면 조금씩 수첩에 적어놓은 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조금 한 5, 6년 더 공부를 해가지고 한번 등단을 해보고 싶고 시집을 한 권 내고 싶습니다. 어머나, 젊은 시절 꿈꿔왔던 시인에 도전한다는 김명자 씨, 정말 대단해요. 김명자 씨의 노후 대비, 과연 그 결과는? 지금까지 김명자 선생님 너무 멋진 활동을 잘 해오신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한다면 휴식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몸도 더 추스리시고 더욱 건강해진 상태로 인생 산막에 멋진 도전을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김명자 씨의 노후 대비 합격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바라요. 톡톡 생활경제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모르는 번호로 통장 빌려달라, 체크카드 빌려달라 이런 문자 받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 다 불법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문자 메시지 주의보를 내렸는데 어떤 불법 문자냐? 바로 이런 겁니다. 통장 계좌 한 며칠만 빌려달라. 체크카드 며칠 빌려달라. 근데 왜 이걸 빌려달라고 하겠습니까? 다 범죄에 악용되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서 저는 불법 문자 메시지가 너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1월부터 5월까지만 봐도 저 불법 문자 나온 것이 번호가 811건. 작년 대비 2배 넘게 지금 폭증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런 문자 메시지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기상천외하게 만들어져가지고 깜빡 속는 경우가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것들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문자 메시지가 오느냐? 우리는 뭐 보이스피싱 업체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오거든요. 다양한 유형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빌려주세요, 뭐 대여 이렇게 오진 않고 뭐 대금 결제에 씁니다. 그런데 원자재를 수입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좌가 더 필요해서 빌리는 겁니다. 라는 것들도 있고요. 세금 감면 때문에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고 뭐 주류 업체입니다. 이런 식의 많이 얘기가 나오고 우리는 절대 보이스피싱 업체가 아닙니다. 아이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뭐 우리는 금융감독원에서 이미 사기 방지 서비스를 다 도입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쭉 나오다가 앞서 잠깐 그 가격이 나왔는데 한 개 잠깐 빌려주시면 400만 원. 통장 두 개부터는 뭐 500만 원까지 선지급합니다. 체크카드 빌리면은 3일 내에 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안전합니다. 계속 나오고 있죠. 하지만 저 때 클릭해서 전화를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범죄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 사기에 이렇게 깜빡 속아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익이 있나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처벌이 이제 사기. 나도 그냥 모르다가 그냥 넘어간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 한해서도 처벌이 있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인데요. 일단 2개월간
해당 계좌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전자금융거래 할 때마다 이제 체크가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힘든 제재를 받게 되고요. 심지어 1년간 신규 계좌 개설 금지, 나아가서 무려 12년간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 명단에 일단은 올라갈 수가 있고요. 예. 근데 이건 이제 본인이 모르고 당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알고 당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그래서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나설 경우에는. 네, 주의하십시오. 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죠. 예, 얼마 전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해킹을 당하면서 암호화폐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암호화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식 명칭은 디지털 암호화폐, 예.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가상화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온라인상에서 디지털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일정한 암호를 풀 때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돈 찍어내듯이 화폐를 발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둘 사이에 거래를 할 때도 저런 암호를 통해서 하나의 거래가 묶여진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암호화폐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우리가 더불어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어떤 개념인지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오늘 할 이야기는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개념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의 거래를 블록으로 막고 그 거래를 체인으로 연결한다. 약간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중고차를 우리가 매매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는 중고차 회사가 뭐 그냥 다 통제를 해가지고 모든 거래를 알고선 사고팔고를 하게 되니까 속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생활에 뛰어들면 차 한 대를 저와 김현욱 앵커가 거래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의 블록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모든 그 차에 대한 기록을 암호로 딱 막아버려요. 그런 다음에 그 차를 그 다음에 김현욱 앵커가 최혜정 앵커한테 넘긴다. 그러면 한 블록은 끝났고요. 저와 김현욱. 김현욱과 최혜정의 간의 거래가 또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어져요. 그 두 개의 블록이 체인으로 연결이 되는데 각각의 블록마다 암호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중고차라고 예를 들어서 수백 번을 거래를 해서 만에 하나 어떤 범죄자가 그 중고차를 좀 좋게 속이고 싶겠다. 못 속입니다. 모든 거래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 암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거래들의 내용은 투명하게 다 볼 수가 있고 안전하다라고 해서요. 이게 금융거래뿐만이 아니라 전 생활 전반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사이버상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해킹 걱정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보안성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안이 생명이긴 한데요. 대전의 한 기업에서 그러니까 보안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안 플랫폼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금융뿐만이 아니라 뭐 나아가서 선박을 팔 때도 필요도 하고요. 맞아요. 다양하게 뭐 유통에도 필요한데 100여 가지의 이 보안 플랫폼에서는 이 거래가 가능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오프라인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대전에 만든 이 보안 플랫폼 업체는 우리가 이 저 암호화폐라든가 블록체인이 온라인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까지도 진행돼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저렇게 온라인 상뿐만이 아니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저 NFC가 뭐냐면은 교통카드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폰에다 저걸 담아가지고 갖다 대면 딱 거래가 되잖아요. 이 여기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고 해킹 위험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라고 해서 스마트폰 NFC 기술도 블록체인 할 수 있는 그걸 개발을 했는데 관계자의 인터뷰 한번 잠시 들어보시죠. 공인인증서가 인터넷이 닿지 않는 인터넷과 분류돼 있는 그곳에 저희 지갑에 거기에 담게 된다고 하면 정보가 있을지언정 이 공인인증서를 빼갈 수가 없습니다. 해커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인터넷이 되는 공간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부분을 완전히 단절을 시켜서 인터넷이 되지 않는 어떠한 공간, 즉 저희 카드 지갑의 칩 안에 거기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네, 4차 혁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좀 더 안전한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는군요.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프랑스 최고의 요리 학교에서 바로 우리의 한국의 비빔밥 관련한 요리 경연 대회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비빔밥 관련 요리들이 선보였을까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프랑스 파리 최고의 요리 학교인 루꼬르동블루. 때 아닌 징소리가 울려 퍼지고 10명의 아마추어 요리사들은 비빔밥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10대 1의 예선 경쟁을 뚫고 올라왔는데 기상천외한 비빔밥 재료를 가져왔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요리 명인이 비빔밥 심사에 나섰습니다. Les yeux déjà, faut que ce soit très joli. S'il y a des parfums, on doit sentir la fraîcheur, la beauté et le naturel pour la santé. 각양각색의 비빔밥이 탁자에 올려졌고 우승자가 발표됩니다. 8번입니다. 우승자들이 만든 비빔밥입니다. 이것은 전통의 맛을 잘 살려서 이것은 이태리 리조또와 결합시킨 창의성 덕분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전혀 다른 맛인데 맛있습니다. 우승자에게는 한국행 왕복 비행기권이 주어졌습니다. De visiter Jeonju pour manger leur bibimbap. Ouais, j'ai déjà fait Seoul, alors du coup, j'aimerais visiter un peu toutes les villes pour manger.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도 비빔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동정민입니다. 한류 열풍의 일환으로 한식 열풍이 불고 있네요. 참 네.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자, 이번엔 자세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혜연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화면으로 보이시는지요? 지금 강한 바람과 함께 제 우산 뒤로는 이렇게 세찬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륙으로 올해 첫 장맛비인데다가 강수량도 굉장합니다. 이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지금은 중부 내륙으로 집중되고 있고요. 인천 백령도는 현재 4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튼튼하고 챙이 넓은 우산 꼭 챙기셔야 합니다. 약 1시간 전 서울동 수도권과 충남 일부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호남과 영서 북부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다시 한번 주변 시설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맛비는 지역에 따라 강수량 차이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는 반면 남부와 제주는 오후부터 밤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내일은 충청 이남으로 세찬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리는 동안 시간당 30mm의 비와 함께 돌풍과 벼락까지 동반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자세한 예상 강수량 보시면 남부지방은 최대 150mm로 호남과 지리산 등은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중부 곳곳으로도 많게는 120mm 이상, 그 밖에 영동과 제주는 10에서 5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21도, 전주 25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비가 내리며 폭염은 주춤하겠습니다. 어제 최고 기록을 경신했던 서울은 25도로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낮아지겠고요. 소강 상태를 보이는 남부 내륙은 대구, 광주 29도, 울산 27도로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번 장마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겠고 일요일과 월요일엔 다시 전국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비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 시야확보에 불편이 많겠습니다. 빗길 조심히 다니시고요. 교통안전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굿모닝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 김현우의 굿모닝 6월 26일 화요일 순서를 마칠 텐데요. 네. 장마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특별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